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썸머 스쿨에 이어서 윈터 스쿨도 담당하게 된 영어의 신주영 강사입니다. 요 근래 설명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요 윈터 스쿨 어떤 식으로 좀 영어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악학원에서 이 스타 강사 코리아로 이제 대치동에 들어오게 됐고요. 현재는 대치동 전체 통합해서 영어에서 전체 1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특히나 이 윈터 스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윈터 스쿨을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단과 수업을 보내야 되는지 고민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개괄적인 측면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일반고, 우수고, 광사고, 전사고, 외고 이 5개 중에 하나를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썸머스쿨을 진행을 하고 또 윈터스쿨을 진행을 하면 이 5개 학교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브로셔에는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들만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내년에 어느 학교를 가든 이제 시험 범위는 뭐 특정 학교에서 이것만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단어장, 교과서, 학력평가, 부교재, 외부지문, 원서 이런 걸 적절하게 좀 배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의 학교, 일반고 제가 말한 요 일반고는 비학군지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수고는 이제 학군지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고를 제외하고는 이 4개의 학교가 한 6개 정도 되는 시험 범위를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밑에 있는 외부 지문이랑 원서는 사실 광사, 전사, 외고권에서만 좀 쓰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학교들의 좀 특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일반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험 범위가 적고요. 변형 정도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상담하거나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만약에 진짜로 흔히 말하는 탈대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남은 2학기와 내년 1, 2월에는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 4개의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영어가 한 90%는 완성이 돼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보면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우수고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우수고라고 하면 뭐 숙명, 단대, 중산 이런 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학교들은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2학기 중간고사까지 거의 다 치러진 입장인데 영어 과목 한정에서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좀 쉽다라고 평이 나 있는 건 그나마 중대부고 영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대부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어려워요. 특히나 어제 이제 영동고 시험이 이제 치러졌었는데 엊그제죠. 치러졌었는데 영동고 시험에 무슨 뭐 논문에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뭐 앞으로 얘기할 뭐 휘문고 외대부고보다 뭐 다른 학교가 더 쉽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 학교를 보내시면 어쨌든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숙명여고 같은 경우 1학기 중간 올해 1학기 중간 1컷이 96점이었고 100점이 16명이었어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은 또 85점에 100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학기 중간은 쉬었으니까 내년에 2학기를 써야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광사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각 학교만의 특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휘문고는 뭐 이런 특징, 중동고는 이런 특징, 뭐 현대고는 이런 특징,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매년 똑같은 출제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중동고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는 좀 영어가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휘문고 같은 경우도 옛날 2년 전에는 듣기가 화두였고 1년 전에는 그냥 영어 자체가 원서를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법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매년마다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사권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되실 텐데 전사는 하나 외대부고는 진짜 특이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쓰는 교재들을 안 써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나치 관련된 독일 제국주의 그런 원서들을 쓰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 그 에리 프롬의 그 원서도 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은 뭐 이제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책을 쓰기도 했었고 매년 매일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번 시험 기간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시험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특이한 학교다. 그래서 외대부고는 36개에서 40개 선택형으로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어법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쓰는 것들이 또 핵심인 학교기도 합니다. 북일이랑 상산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신데 이 학교들은 그냥 아까 봤던 우수고나 광사고보다 시험 범위도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상산고는 끼워 넣기도 해요. 한 20% 정도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도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바로바로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외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외고들일 텐데 대원이랑 한영은 여전히 전형적인 외고 성격을 띄어요. 원서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토플이나 뭐 탭스에 나올 법한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명덕이랑 대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수, 광사, 전사에 있었던 북일 상산이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런 좀 차이점을 머릿속에 지니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들어보시면 지금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느 학나 이 학교가 쉽다, 뭐 이 학교가 더 어렵다 이런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기는 다 준비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릿속에 갖고 계신 생각이 광사랑 전사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불상사도 변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조금 현재 2025년 1학기 때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좀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어휘예요. 어휘는 진짜 양을 정말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뭐 세화여고 기출을 가지고 있지만 비단 세화여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여러 학교들이 요즘에 단어 부교재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워드마스터나 해커스포카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어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휘문 같은 경우는 휘문 1학년은 이제 단어 개수가 한 800개 정도 나오고요. 예문 개수가 한 5, 600개 요 사이에 나오고 휘문 2학년은 3000개에 가깝습니다. 단어량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단어량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는 제가 휘문고 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휘문고 1학년 1학기 요번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개념과 문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놨지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어법에 맞게 영작한 걸로 2번을 고르게 돼요. 제가 살짝만 읽어보면 This information suggests advertisers which platforms to use and what kinds of products to push. 언뜻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제안한다 얘네들한테 이거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많은 아이들이 2번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2번이 안 되는 이유가 이 suggest라는 동사는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뭐뭐에게 뭐뭐를 이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메인 어법 사항은 아니잖아요. 뭐 관계사 뭐 접속사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투부정사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어법 문풀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건 독해 같은 경우예요. 제가 일부러 중동 걸 가지고 왔어요. 원래 중동고가 이런 문제를 안 냈거든요. 근데 보시면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1번부터 1, 2, 3, 4, 5, 6, 7, 7번까지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내용상 일치하는 거 4개 골라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선지가 워낙 길기 때문에 빨리 읽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고 정확한 해석력이 없어서는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독해의 또 다른 얘기인데 이 수능식 사고력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빈칸 뻥 뚫려 있으면 열심히 배우면 이게 바로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변형이 된다고 해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학군제에 있는 일반고, 우수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밑줄 친 부분을 고르라고 했을 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1번이냐 3번이냐 좀 더 적절한 거 수능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를 1학년 때부터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서술형은 암기랑 영작은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어쨌든 안정적인 1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한국어를 그냥 여기 있는 보기로 이렇게 막 배열해가지고 알맞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서술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킬러 유형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아래 이제 이렇게 지문을 주고 조건을 준 다음에 보기에 있는 걸 적게 써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좀 맞춰줘야 그래야지 좀 안정적인 1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등급제가 됐을 때 1등급이 지금 어디에 걸리냐 일반적으로는 90점대 중반에 걸리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휘문고 같은 경우는 1컷이 86에 지금 1학기 때 내내 잡혔거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60점대 잡혔어요. 그럼 휘문을 보내야 되나?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도 뭐 89에 잡힌
잡히는 학교도 있고 때로는 90 후반에 잡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는 그 당의 연도에 그 학교에 얼마나 잘한 친구가 갔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 어휘, 어법, 독해, 서술형 어느 하나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럼 결론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내년에 어느 학교를 가든 그렇게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을 거예요. 만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대부고를 보낸다고 해봐요. 중대부고를 보낸다고 해도 다른 과목이 분명히 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는 이게 쉬우니까 일로 가야겠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설명회 끝나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A 학교 보낼까요? B 학교 보낼까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가까운 학교 보내세요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는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여름 때도 딱 요 정도 외우게 시켰거든요. 썸머 때도 그렇게 외우게 시켰고 윈터 때도 요 정도 외우게 시킬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제가 올해 2025년 윈터스쿨을 할 때는 개념 정리를 조금은 해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 2월에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실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윈터스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개념이 끝난 상태에서 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윈터스쿨 때는 오로지 문풀 연습만 좀 많이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해는 수준에 맞는 문제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머님들도 저한테 맨날 얘기해 주시는 게 독해는 잘한다. 수능 풀어봤을 때 적절히 한 1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외대부고 아이들도 뭐 수능 1등급 무조건 나온다?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외대부고에서 2024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3 현역 기준으로 20%도 안 나왔어요. 1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푼 모의고사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치에 있는 애들 80%는 다 1등급이라던데 고1 모의고사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고3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3은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1등급 받는 애들이 4%예요. 4%. 진짜 어려우면 1%대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윈터스쿨 아이들은 좀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독해 문제는 한 고2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고1, 고2, 고3 수준의 숙제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 이러면 고1 걸로 좀 낮춰서 숙제를 따로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술형도 무조건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제가 2025년 윈터 때는 서술형 연습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냥 어법 개념 정리나 이런 실전 연습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서술형 연습도 많이 시키는 커리큘럼으로 아예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5등급제가 됐더니 오히려 더 서술형도 빡빡해졌고요.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 2월에는 그냥 문풀해야 된다. 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5번보다 4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월, 11월, 12월이 남았죠. 어차피 10월 추석 연휴까지는 우리 아이들 놀 거예요. 그럼 이제 10월 중순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어법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요 시점은요. 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추석 연휴가 끝났을 시점에서 나는 어법 개념이 완성돼 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요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월 추석 연휴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학원을 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EBS에 20강짜리 압축해 놓은 거 있거든요. 뭐 10강짜리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투부정사 모르지 않거든요. 동명사 어디선가 다 들어봤고 관계대명사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그 EBS 짧은 거 그냥 쭉 추석 연휴 때 몰아서 한 번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1월, 2월 달에 약간 정리 수업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하면서 개념 한번 정리 본인이 하고 문풀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 개념이 완성돼 있다면 뭐 지금 보시다시피 어휘랑 독해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매주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10월 달에 10월 중순부터 어법 문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11월에 영작도 좀 풀려주시고요. 12월에는 킬러적인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스케줄을 짜고 1, 2월에 윈터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개념이 그래도 미완성이 돼 있다. 우리 아이는 진짜 안 한다.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11월, 12월에 노란색 형광펜을 쳐놨죠. 이때도 열심히 안 한다?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 1, 2월에 영어 많이 시키실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1월 첫째, 둘째 주만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12월 31일 날 촛불 한번 보면 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1월 첫 주랑 둘째 주는 국수 영사과를 정말 고3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1월 셋째 주 되는 순간 하나씩 포기해요. 그럼 남는 건 수학밖에 없거든요. 그럼 2월에 수학만 미친 듯이 해요. 그럼 영어를 공백기를 한 달 반 정도 갖고 3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해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잡으시고 그냥 앉히셔야 돼요. 유일하게 말을 듣는 공간이 11월, 12월이에요. 내년 1, 2월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3월, 4월, 5월 보면 우리 아이만 보면 한숨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학원에 전화해서 선생님이 대신 상담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때 11월, 12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근 줄 때 아니고 채찍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해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남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저랑 결국 개념 특강을 듣게 돼 있거든요. 이때. 그럼 저는 그 개념 특강 때 하는 수업은 수업도 수업인데 그냥 애탈 잡고 이렇게 앉혀놓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그래서 무조건 11월, 12월이 고난의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때 진짜 열심히 해야 좀 뭔가 역전이 돼요. 제가 요때 어느 시점이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 11월 중순까지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무조건 드리는데 저를 12월 달에 봤는데 개념이 미완성돼 있다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3월 달, 1월 달에 저를 처음 보면 제가 뭐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꼭 해주셔라. 자, 네. 단어장 우선 단어장은 그냥 시중에 있는 워드마스터든 능률복화든 해커스복화든 아무거나 시키셔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풀 교재가 아마 걱정이실 거예요. 어법은 대체 문풀 교재를 뭘 시켜야 되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중에 대치동 수준의 어법 문풀 교재가 없어요. 왜냐면 대치동 문풀은 다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아예 다 몰아넣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EBS에 보면 문풀 강의 교재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푸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어법 개념이 완성되어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그냥 입반 테스트를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냥 그 피드백 문자를 다 드리거든요. 지금 어휘가 이 정도 돼 있고 어법 이 정도 돼 있고 독해 이 정도 돼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리니까요. 그냥 한번 보내보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윈터스쿨 어떤 수업이 진행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윈터스쿨 수업은 일단 여름 먼저 얘기할게요. 저희가 썸머스쿨 때 뭐 했냐면 어법 개념을 정리해 줬어요. 우리들한테 막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정리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썸머 들은 친구들이 보통 윈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 때는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풀도 이렇게 해와 10월, 11월, 12월에 니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와야 나랑 윈터 때 공부할 수 있어라고 다 언급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저를 처음 본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2개를 찍어놨어요. 어법 개념은 이런 거야. 어법 실전 이런 거야. 되게 짧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듣고 윈터스쿨 때 와 괴리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윈터스쿨 어떻게 진행이 되냐. 1월 달에는 총 4번 수업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4번 수업 동안 오전 시간대가 제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1월에는 제가 그래도 잖아요. 대체 어법 문제 대치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영작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고 킬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4번의 수업 동안 1, 2회는 이렇게 어법만 미친 듯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살짝 곁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3회차, 4회차 할 때는 영작 모의고사 풀어보고 킬러 모의고사도 풀어볼 거예요. 저희 다 2025년 기출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는 단어도 열심히 시킬 거고요. 영작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거 100문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대치동 문제. 그래서 저희가 썸머 때는 1권 풀었어요. 그래서 2권 때는 요거 풀면서 이렇게 영작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신 월간지랑 독해 월간지도 과제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도 저희가 2번 수업이 더 있어요. 그래서 2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시, 2차시 동안 대치동 실전 라고 해서 어법 영작 킬러가 다 한데 모여 있어서 25분 동안 저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몇 등이나 하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 중에 몇 등 한다 이런 등수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도 역시나 원북화랑 영작 워크북, 내신 월간지, 독해 월간지 요렇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1, 2회차 말고 좀 더 해보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계 강좌로서 3차시, 4차시 한번 더 연습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특강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전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2월 21일, 2월 28일 두 번 정도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이 진짜 한 번만 노배워가지고 이게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좌측에 이렇게 개념 특강도 1월 달에 준비를 해놔서 이런 것도 병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클리닉을 준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예 구글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영어 앱을 다운받으시면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고 과제 뭐가 안 돼 있고 이런 거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클리닉 예약도 다 저희는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클리닉이랑 상담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윈터스쿨 아이들도 좀 수업을 들을 클리닉을 좀 진행할 수 있게 주말에 한 타임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감이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일당 지금도 한 60좌석씩 열어놓으면 바로 59좌석, 58좌석씩 바로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3, 고1, 고1 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녀석은 많이 열어놔요. 방학 때는 한 400석, 300석씩 열어놓는데 바로바로 마감이 되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혼자서 안 하던데요. 그럼 저희가 예약하라고 문자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윈터스쿨도 저희 단과 강좌 열심히 가르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